크리피 크롤리주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변화와 광채로 두드러진 붉은 초고성을 보여준 후 시험 세계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상의 괴물의 위험한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리온의 오른쪽 어깨가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텔게우스가 한때 다른 별을 삼켰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전하고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천상의 거인이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가 실제로 이중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친구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 상상 속의 기본적인 미스터리 대열로 직접 이어질 수 있을까요? 태양은 종종 우주의 극단을 나타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지구는 강력한 모성별에 약 130만 배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름이 거의 140만 km에 달하는 태양은 자신 있게 위대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별을 약한 먼지 분자로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큰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무례한 각성은 우리를 은하계 현실의 실용적인 용어로 되돌려 놓고 베텔게우스가 모든 면에서 태양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우리로부터 약 650광년 떨어진 이 적색 초고성의 지름은 태양보다 몇 배 더 큽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대조는 빛에 반영됩니다. 사실 베텔게우스는 우리의 온기와 생명의 근원보다 몇 배 더 밝은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춥니다. 우주 연구에서도 원칙적인 기준이 분명히 적용됩니다. 예외는 규칙을 확인합니다. 오래전 베텔게우스는 반달 만에 빛을 잃었을 때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베텔게우스의 경우 가끔씩 밝기가 변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가려졌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은하의 크기 단위는 천체의 뚜렷한 화려함을 보여주며 등급값이 작을수록 우리에게는 물체가 더 밝게 보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일반적으로 밝기가 0.3에서 0.4 등급으로 하늘 전체에서 6, 7번째로 밝은 별 중 하나이지만 2019년 12월에는 1.1289 등급으로 가려져 밝기표에서 21위로 떨어졌습니다. 베텔게우스가 우주 폭발로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전개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적색 초고성으로서 천상의 수명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가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우주 폭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잠깐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텔게우스가 이상하게 어두워지지 않을 때 현재 태양보다 몇 배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베텔게우스가 잔혹한 폭발로 웅장한 단계의 작별을 고할 때 전문가들은 현재 광채가 16,0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보다 더 밝을 경우 베텔게우스는 마이너스 9.5에서 마이너스 1.5 등급의 뚜렷한 밝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면 천체가 보름달만큼 밝게 보일 것이며 낮에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이 밝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우주 폭발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때때로 거대한 장면의 전조로 해석되었던 것이 거대한 플라스마 방출로 밝혀졌습니다. 후속 관찰 과정에서 이로 인해 거대한 먼지 구름이 생겨서 우리 눈에는 별의 약 3분의 2가 가려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텔게우스는 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일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천체 물질을 잃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대류 흐름에 의해 표면으로 이동하여 발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텔게우스는 며칠에 걸친 팽창과 수축 패턴을 경험합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팽창과 수축의 조합으로 인해 플라스마 방출이 예상보다 몇 배 더 강렬해졌다고 추정합니다. 태양 검사로 활을 당기면 이 시점에서 베텔게우스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 동안 질량 손실률이 우리 태양보다 약 30배 더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사된 플라스마는 우주에서 식어서 결국 엄청난 먼지, 구름으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구와 적색 초고성 사이의 시야에 있었기 때문에 별을 분명히 가리는 거대한 덮개처럼 보였습니다. 회전 퍼즐은 베텔게우스가 다른 별을 삼키고 있지만 천문학자들에게 몇 가지 다른 미스터리가 없다면 베텔게우스는 베텔게우스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 ALMA 천문대의 결합전파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은 적색 초고성으로서는 미친 속도로 회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회전 속도는 5km/s를 초과하여 이 유령 같은 종류의 대표성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여러 배 더 빠릅니다. 이 특정 상황에서 베텔게우스는 천체 계획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별은 확장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엘은 주 가르힝에 있는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에 징증하는 베텔게우스가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적색 초고성이라고 주의를 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당 속도는 표면의 양극 구조에 기인합니다. 절반은 청색 편의를 보이고 다른 절반은 초당 수 킬로미터의 적색 편의를 보입니다. 어쨌든 우주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회전 행위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첫 번째 가설은 베텔게우스가 거대한 야만인이라는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전에 매우 거대한 무언가의 모험을 떠났을 때 태양과 같은 친구 별을 삼켰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질량을 동화시키면 삼킨 별은 궤도의 가군동량을 베텔게우스의 바깥쪽 껍질로 옮겨 회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이론은 컴퓨터 모델에서 확대경 아래에 놓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수집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꽤 오래전에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초고성의 한쪽에 두 개의 천체 물질이 투하되어 잠복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껍질 모양의 구조는 다가올 우주 폭발의 전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야만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후 예상했던 그 거리에서 정확히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가능한 설명도 있습니다. 마모의 연구그룹은 별의 표면이 눈에 보이는 외피의 거대한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상승 및 하강 플라스마 거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점인데 이러한 플라스마 거품의 빠른 움직임은 이전에 언급한 전파 방출의 빨간색 및 파란색 이동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텔게우스가 실제로 너무 빨리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광학적 환상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큰 대류 거품 또는 그 그룹이 관찰자를 향해 이동하는 동안 다른 거품이 동시에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전혀 회전하지 않는 별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천체물리학 모델과 함께 ALMA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사는 이 설명이 전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머에 따르면 표준에 반하여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모델이 높은 회전 속도로 잘못 해석될 확률은 90%입니다. 이는 주로 ALMA 이미지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천체 표면의 움직임의 진정한 특성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베텔게우스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그리고 삼킨 별의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하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초고성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텔게우스에게 친구 별이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베텔게우스의 밝기와 표면은 약 400일의 패턴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붉은 초고성은 2019년에 엄청난 플라스마 방출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방출의 공명은 내부에서 빠른 움직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전문가에 따르면 표면은 여전히 거대한 잼처럼 진동하고 있지만 별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는 400일의 맥박에도 불구하고 2170일 또는 약 6년에 걸쳐 발생하는 추가적인 더 긴 밝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기적 변화의 이유는 오랫동안 불분명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뉴욕에 있는 플래타이언 인스티튜트의 제러드 골드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베텔게우스에 대한 모든 관측 데이터를 완전히 제고하는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별의 광도 곡선에서 6년 주기가 더 미묘한 400일 맥박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주목할 점은 장기적 변화가 리드미컬한 맥박에 반하여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회전 순서, 자기장 효과 또는 대류 흐름과 같은 원인과 관련된 수반되는 특이성을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장주기 운동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핵심적인 결함이 없는 단 하나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것은 더 작은 동반성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상한 6년 변화는 동반성의 궤도를 반영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천상의 동반성이 베텔게우스 뒤에 있을 때 2차 주기는 가장 낮은 밝기입니다. 그러나 동반성이 베텔게우스에 가까울 때 두 천체의 빛이 합쳐지고 밝기가 최대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동반성은 또한 자연적인 먼지, 이동자 역할을 하여 먼지, 구름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베텔게우스의 밝기 변화에 추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낮은 질량에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무게는 태양 질량의 약 1.7배에 불과합니다. 반면 베텔게우스는 태양 질량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더욱이 동반성은 정확히 2.43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훨씬 더 큰 동반성을 가까이서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동반성은 더 인상적인 동반성에 완전히 지배되고 베텔게우스의 밝기 변동과 고동은 광도 곡선에서 동반성의 흔적을 식별하는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현재 망원경으로 동반성을 인식할 가능성은 완곡하게 말해서 낮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일부 대형 망원경에서 관측 시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천상의 동반성이 존재한다는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별이 어떤 종류인지 명확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동반성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질문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을 클릭하여 최신 정보를 받으십시오. 곧 뵙겠습니다.